안녕하세요, 꿀꿀아빠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 차 벤츠 E300 아방가르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9월 말일자로 계약을 하고 10월 초에 차를 받았거든요. 지금이 이제 2월 초니까 딱 4달 정도 탄 상태입니다. 지난 4개월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벤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4개월간 타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들인데, 뭐 장점은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장점은 다 좋아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냥 벤츠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차를 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차감이나 이런 건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차를 처음 뽑았을 때와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단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단점은 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크게 이 차를 선택하는데 이 단점 때문에 이 차는 사면 안 되겠다 이럴 만한 단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그렇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짜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에 여러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능이 있긴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거나 쓰지 않는 기능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벤츠 영상 4번째인데 그중 2번의 영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기능으로 내비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이 안내를 해주는 그 인터페이스도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주소 입력, 목적지 입력도 상당히 불편해서 실제로 내비는 지금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키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내비를 핸드폰 거치대에 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비가 가장 있는데 쓸모없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나름 이게 음성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성능이 떨어져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 핸들의 우측 조작 패드에 보면은 뭐 말하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봐서, 자, 강남역 다시 한번 말하세요. 강남역 안내해줘. 도움말이 필요한 라디오 기능은 무엇입니까? 방송국 저장, 방송국 선택, 라디오 정보, 주파수 취소. 취소. 자, 이렇게 보셨듯이 별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진짜 필요한 기능을 거의 수행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인식 기능, 예를 들어 카카오 내비 키우 가면은 헤이 카카오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걸 쓰는 게 낫지, 요거는 거의 있긴 있는데 없느니만 못한 기능 2번째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미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동주차, 이것도 상당히 쓸모가 없어서 실제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그냥 한 번 정도는 쓸만한데, 진짜 내가 주차를 해야 될 때 일단 주차 공간을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찾더라도 되게 답답하게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땐 내 책임이다. 여러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주차 기능이 있지만 안 쓰는 기능 3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요쪽 이제 왼쪽에 시트 조절 기능 중에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왜 만들어 놨는지 잘 그 의도를 알기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단점으로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 고급 세단, 벤츠 E클래스라는 고급 세단한테 바라는 어떤 저희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 제동을 할 때 이 뒤로 탁 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딱 제동을 해도 몸이 탁 뒤로 제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건 뭐 관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 좋은 차니까 그런 걸 최소한으로 잡아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쭉 가다가 자, 지금 빨간불 걸거든요. 살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스무스하게 밟았는데 이렇게 뒤로 몸이 딱 이게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몸이 이렇게 탁 제껴져요. 관성이에요. 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지만 이 고급 세단은 그걸 조금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딱히 그렇지는 않다. 요건 제 기대치가 높았던 거니까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이 이 좀 미친 센서인데요. 이거는 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센서가 있잖아요. 양옆 위 앞뒤 다 있습니다. 근처에 장애물이 붙으면 이 거리에 따라서 삑삑삑 하고 소리를 내줘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가끔 이 좁은 도로를 갈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장애물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센서가 이 민감한 건지 아니면 좀 이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허 벌판인데 막 삑삑삑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죠. 얘 혼자 호들갑을 떠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공간이 옆 차랑 많이 넓고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삑 이러고 갑자기 사고 날 것처럼 얘가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놀래서 더 위험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몇 번이나.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센서가 내 청소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 예민한 분들은 단점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호들갑스럽게 알려주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경이 쓰이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단점이다. 자,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뭐 이것도 단점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비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벤츠 E클래스를 검색을 해보면 연비가, 그러니까 디젤은 조금 더 낫겠죠. 근데 가솔린이니까 제 거는 가솔린 기준으로 봐서 E클래스 그냥 포매틱 말고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9.2에서 14.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주행은 8에서 뭐 13인가 그렇고 고속주행은 11에서 1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써있는 것보다 연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차를 보면은 오히려 그 써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연비가. 근데 제 연비는 지금 이제 4,000km를 조금 못 3,842km를 제 연비를 재면서 왔는데, 지난 4개월간의 평균 연비가 딱 9.0 나와요. 저는 연비 운전을 그래도 한다고 하는 편입니다. 탄력주행 많이 하고 급제동이나 급출발 잘 안 하고 나름 이 연비에 신경 써서 운전을 하는 편인데도 이렇게 나와요. 뭐 물론 제가 이제 극단적인 도심 주행을 하긴 합니다. 서울을 잘 벗어나지를 않고 지금 한 3,800 탔는데 이 중에 그래도 한 5,600km는 고속주행이었을 거예요. 고속도로나 아니면 멀리 뭐 인천 같은 데도 그 공항도 이걸로 몇 번이나 다녀왔으니까. 근데도 딱 9.0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그 적혀 있는 것보다 살짝 덜 나온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단점입니다. 나름 신경을 써서 탔는데도 요 정도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차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평균적인 운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연비를 딱 정해 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딱 숫자 하나씩으로 정해 드리면 도심주행 8, 그 다음에 고속주행 13,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서울에서만 운전을 한다 이러면 이제 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또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말하는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단점은 아니에요. 단점은 아닌데, 그냥 제가 이 차를 뽑고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이 검은 차잖아요. 때가 정말 잘 탑니다. 지상주차장에 한 몇 시간만 세워둬도, 이거는 이 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 미세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시간만 세워둬도 검은 차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그래서 새 차, 제가 이제 그 연비랑 같이 좀 말씀드리면
한 번 주의할 때 저 만땅을 잘 안 채우고, 또 만땅을 채우면은 연비가 그 차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좋기 때문에 한 5만원어치 이렇게 채우거든요. 5만원어치 채우면은 한 절반 채워집니다. 이제 5만원씩 채우는데, 한 기름 2번 넣을 때마다 한 번씩은 세차를 해줘야 돼요. 뭐 세차면 자동 세차 안 들어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자동 세차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 유리막 코팅이 어차피 있으니까 별로 기스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검은 차다 보니까는 먼지가 진짜 금방 쌓이고, 잠깐만 방치해 두면은 바로 그 색을 잃어버리고 그 벤츠의 위용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게 이 검은 차에 대한 또 다른 애로사항입니다. 요건 단점은 아니죠. 자, 하여튼 오늘 제가 4개월간 이 차를 몰아보면서 느꼈던 단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점들은 뭐 소소한 것들이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 좀 큰 단점은 그나마 연비인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몸이 조금 뒤로 밀린다라던가, 내비는 그냥 딴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센서 민감도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긴 한데, 뭐 약간 호들갑스럽다 이거지. 이거는 또 뽑기를 잘하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요 정도의 소소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뭐 신차든 중고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단점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단점들은 소소한 반면에 제 장점들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장점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차 잘 나가고 부드럽고 정숙하고 무엇보다 하차감이 상당히 괜찮고, 그런 장점들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차를 사셔야겠다면은 추천합니다. 뭐 이제 이 이후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아직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보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벤츠인데 AS 잘 되겠죠? 실제로 많이 팔렸잖아요. 일단 차가 많이 팔리면은 그만큼 이제 그에 맞는 인프라가 갖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끝으로 저는 만족하면서 아주 잘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편에 몇 개월 더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좀 모이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